기원전 5세기 그리스, 세상의 질서를 설명해주던 신화의 시대가 저물고 있었습니다. 이전까지 세상은 올림푸스 신들의 변덕스러운 드라마가 펼쳐지는 무대였습니다. 지진은 포세이돈의 분노였고 천둥은 제우스의 경고였죠. 하지만 사람들은 점차 이 신화적 설명에 의문을 품기 시작했습니다. 신들조차 인간처럼 질투하고 싸우는 이 혼란스러운 이야기 속에서 과연 세상의 안정적인 근거를 찾을 수 있을까? 신화라는 든든한 지붕이 사라진 세상에서 사람들은 거대한 질문과 마주했습니다. 이제 우리는 무엇을 믿고 어떤 기준으로 살아야 하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인류 최초의 탐정들이 등장합니다. 바로 소크라테스 이전의 철학자들이었죠. 그들은 신의 이야기가 아닌 자신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 세상의 근본적인 비밀, 즉 아르케 만물의 근원적 원리를 찾으려 했습니다. 그 첫걸음은 에게 동쪽해안 활발한 무역 도시였던 이오니아의 자연주의자들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이집트와 칼데아의 사제들에게서 지식을 습득했던 탈레스는 모든 생명체 안에 물이 있고 땅은 물 위에 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세상의 근원이 바로 물이라고 선언했죠. 신화가 아닌 자연현상에서 답을 찾으려는 혁명적인 시도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사상에는 세상은 신들로 가득하다는 말이 공존했습니다. 이는 만물에 내재된 살아있는 힘, 즉 세계 영혼을 인정한 것으로 그의 탐구가 아직 신화적 세계관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줍니다. 그의 제자 아낙시만드로스는 스승을 넘어섰습니다. 그는 물이나 불처럼 특정한 물질이 만물의 근원일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물이 자신의 반대인 불을 낳을 수 있겠는가? 그는 모든 것의 근원이 되는 눈에 보이지 않고 한계도 없는 영원한 실체 아페이론을 상상해냈습니다. 이 아페이론에서 뜨거움과 차가움, 건조함과 축축함 같은 반대 속성들이 분리되어 나와 지금의 세계를 형성했다는 그의 이론은 구체적인 관찰을 넘어선 최초의 형이상학적 추론이었습니다. 이들의 탐구는 헤라클레이토스에 이르러 절정에 달합니다. 그는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는 유명한 말로 세상이 끊임없이 변화하는 과정, 즉 유전 속에 있음을 통찰했습니다. 그에게 세상의 본질은 모든 것을 태우고 변화시키는 불과 같았죠. 하지만 이 변화는 무질서한 혼돈이 아니었습니다. 헤라클레이토스는 이 모든 변화를 주관하는 보편적인 이성적 원리, 즉 로고스가 존재한다고 믿었습니다. 이 로고스는 성과 악, 전쟁과 평화 같은 반대되는 것들의 투쟁을 통해 세상의 조화로운 리듬을 만들어냅니다. 하지만 이와 정반대의 주장을 한 철학자도 있었습니다. 엘레아 학파의 파르메니데스는 변화란 감각의 착각일 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그는 오직 순수한 이성과 논리를 통해서만 참된 실제에 도달할 수 있다고 믿었죠. 그의 논리는 단호했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없는 것은 없다. 그러므로 존재하는 것은 사라지거나 변할 수 없으며 생성될 수도 없다. 변화와 생성을 부정하는 그의 사상은 헤라클레이토스의 생각과 정면으로 충돌하며 철학사의 거대한 논쟁의 장을 열었습니다. 엠페도클레스는 흙, 공기, 불, 물이라는 사원소가 사랑과 다툼의 힘에 의해 결합하고 분리된다고 주장했고, 데모크리토스는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입자인 원자가 빈 공간 속을 움직이며 세상을 구성한다고 설명하며 이 두 거인의 사상을 종합하려 했었지만 논쟁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지적인 탐험은 곧 커다란 위기를 맞습니다. 수많은 철학자들이 저마다 다른 주장을 내놓자 사람들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 어떻게 판단하는가? 이 질문에 답을 찾지 못하자 지식 자체에 대한 깊은 회의주의가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이 혼란을 파고든 이들이 나타납니다. 바로 소피스트들이었죠. 그들은 여러 나라를 여행하며 다양한 관습을 경험한 전문직 교사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편적인 진리란 존재하지 않는다. 중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논쟁에서 이기는 것이다. 그들에게 정의나 선함은 단지 사회적 관습일 뿐이었고,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프로타고라스의 주장은 모든 진리를 상대적인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소피스트들은 돈을 받고 대중을 설득하는 기술, 즉 수사학을 가르쳤습니다. 아테네는 진실의 무게보다 말의 기술이 더 힘을 얻는 시대로 접어들고 있었습니다. 바로 그때 이 위험한 흐름에 정면으로 맞선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소크라테스였습니다. 그는 이전 철학자들처럼 세상의 물질적 근원을 탐구하는 데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키케로의 말처럼 그는 철학을 하늘에서 땅으로 끌어내려 사람들로 하여금 일상생활과 윤리, 선과 악을 연구하게 만들었습니다. 그에게 가장 중요한 질문은 어떻게 선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는가? 였고, 그 답은 바로 인간성의 정수인 영혼을 최선의 상태로 돌보는 데 있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자신을 등에 비유했습니다. 가축을 깨물어 성가시게 하는 등에처럼 사람들의 잘못된 안전의식을 흔들어 깨워 보편적 진리를 향해 나아가게 하는 것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생각했죠. 그는 아테네 광장을 돌아다니며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졌습니다. 정의란 무엇인가? 선함이란 무엇인가? 이 끈질긴 질문을 통해 사람들이 스스로의 무지를 깨닫고 참된 알무로 나아가도록 이끌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부적절한 정의를 넘어 영속적인 진리를 찾아가는 소크라테스식 문답법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그가 창조 세계에 새겨진 보편적인 도덕, 질서의 존재를 어렴풋이 감지했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인간의 윤리가 외부에서 임의로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점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포착한 창조의 진리였습니다. 기독교적 관점에서 우리는 고대 그리스 철학의 탄생을 어떻게 보아야 할까요? 우리는 그들이 남긴 두 가지 구조와 방향을 신중하게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그들이 인류에게 준 놀라운 구조라는 선물을 인정해야 합니다. 소크라테스 이전 철학자들은 신화의 안개를 걷어내고 인간의 이성과 관찰을 통해 세계의 질서를 탐구할 수 있다는 위대한 가능성을 처음으로 열었습니다. 세상이 혼돈이 아니라 이해 가능한 질서를 가지고 있다고 믿었던 그들의 통찰은 하나님이 창조 세계를 신실하게 붙들고 계시기에 가능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철학이라는 학문의 틀, 즉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논리적으로 답을 찾아가는 방법론 자체를 발명했습니다. 이것은 값을 매길 수 없는 유산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방향은 근본적인 한계를 가졌습니다. 그들은 창조 세계의 질서에 감탄했지만 그 질서를 부여하신 창조주를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창조 세계의 한 부분, 물, 불, 원자 같은 피조물을 절대화하여 그것으로 모든 것을 설명하려는 우상숭배적 오류에 빠졌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고귀한 탐구가 수많은 상충하는 이론으로 기결되며 결국 회의주의의 문을 열게 된 이유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소피스트들의 등장은 필연적이었습니다. 창조 세계 안에서 절대적 근거를 찾으려는 시도가 실패하자 그들은 모든 근거 자체를 부정하는 쪽을 택했습니다.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는 그들의 선언은 하나님을 제거한 세상이 결국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삼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는 예리하지만 냉소적인 통찰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의 위대함은 바로 이 냉소주의와 상대주의에 맞서 싸웠다는 데 있습니다. 그는 창조 세계에 새겨진 보편적인 도덕 질서의 존재를 인간의 윤리가 외부에서 임의로 부과된 규칙이 아니라 인간됨의 본질과 조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것을 정확히 꿰뚫어 보았습니다. 이것이 그가 포착한 창조의 진리였습니다. 하지만 그의 영웅적인 탐구 역시 치명적인 한계를 가졌습니다. 소크라테스는 그 보편적 기준의 궁극적인 근거를 인간의 이성 안에서 찾으려 했습니다. 그의 윤리는 하나님과 그분의 안정된 창조 질서가 아닌 인간의 개념과 정의 위에 세워졌습니다. 그는 진리를 향한 열망은 있었지만 그 진리의 주인이 누구인지는 몰랐습니다. 잠언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말하는 가장 중요한 실마리를 그는 가지고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결국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의 청년들을 타락시켰다는 제목으로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그는 도망칠 기회가 있었음에도 자신이 추구했던 정의의 원칙에 따라 기꺼이 독배를 마셨습니다. 진리를 향한 그의 장엄한 투쟁은 인간의 이성만으로는 결코 도달할 수 없는 궁극적인 진리의 근원이 있음을 역설적으로 보여주며 서양 사상사의 가장 중요한 문을 열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은 바로 이 지점에서 자신을 넘어선 다른 무언가를 향한 거대한 질문을 남긴 채 막을 내립니다.